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일파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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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그런데 이 남북 적시자 회담도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압력은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이 남북 대화와 통일에 대한 요구는 빗발치고 이러니까 이유락을 보내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 남북 적시자 회담 과정에서 북측 대표에게 우리 따로 만나자라는 것을 의견 타진하고 그 과정에서 네, 이유락이 평양에 가고 이러면서 이 7사가 만들어진 일련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란 말 쓰지 말라 그랬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 얘기 때문에 아니, 우리 걸리는데 1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아니 내가 아까 그래서 리뷰 소개할 때도 말할까 말까 했거든. 근데 우리 진님이 또 나름 소심해서 나 같은 성격이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악플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진심 네가 더 소심하고 진님이 안 소심해. 아 그래? 저는 소심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과정이란 말 좀 그만 쓰세요. 막 이런 거 리플이 많은 거야. 진은 소심하다기보다 무심해. 아니요 뭐 부족한 것은 지적해주면 고치겠죠. 네. 그래서 1년의 쉽게 모습? 쉽게 고쳐지지 않는 모습도 잘 봐주세요. 네. 그렇지만 애교 있다, 애교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한번 해야겠는데? 네,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아니, 나한테는 그런 요구가 제일 많아. 뭐 살 빼라고. 살 빼라고. 그래? 분님의 예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은 어디 간 겁니까? 막 이런 거 있어. 아니, 난 지금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그렇게 이뻤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아니, 이쁘다고는 않았어요. 근데 나도 어제 앨범 보다가 우리 첫 녹음 사진을 봤다? 여기 주간방송 찍은 거? 되게 날씬한 여자가 거기 앉아있더라고. 아, 진짜? 깜짝 놀랐지, 나도. 아, 그랬구나. 진짜 하여튼 그거 펴봐야지 알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분이 계속 서서히 쪄오는 모습을 봤고 늘 보던 나는 잘 모르겠나 봐. 그러니까 그때도 뭐 날씬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워낙 뚱뚱하니까 그때가 이제 날씬해 보이는. 깨청님 정색하고 끼어들어서 이 얘기고. 아, 내가 사실 내가 저 말을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내가 너무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너무 자학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도 자학이 더 낫지 않아?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고맙게 해주시니까. 근데 깨청님은 그래도 분이 엄청 이쁘게 생긴 얼굴이라고 계속 거기 있잖아. 연평도 와서도 분 진짜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데 살만 좀 빼면 되겠는데 계속 이 소리 해갖고 야, 분이 얼굴이 그렇게 이쁘게 생긴 얼굴 아니야 이래도 아니라면서 사람이. 아니 얼굴은 예쁜 얼굴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선언니가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선언이랑 저랑은 10kg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런 저한테, 그때도 별로 안 뚱뚱했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고, 왜 모두가 아니, 내가 예쁘다고 하는데 언니 항상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나는 별로 이쁜 사람이 없어. 아우, 정말 잘 놀고 있네, 셋이. 우리 얼굴. 놀고 있다, 놀고 그러니까 있다. 저것도 왜 저러냐. 우리 얼굴 몸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거 갑자기 정모 분위기 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럴 거야. 쟤네 왜 저래? 갑자기 왜 이거 튀었지? 제일 날씬한 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진 언니가 몸매 좋죠. 네.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 오빠, 이게 뭐야? 우리 자기 주려고 오빠가 루이비우통 가방 하나 사왔어. 어때? 이쁘지? 오빠, 이런 건 낭비잖아.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아유, 왜 이래 우리 이쁜이. 뭐 갖고 싶어? 오빠가 가진 거 돈뿐이야. 말해봐. 아이, 오빠. 352-0399-1319-43 농협 강삑분. 사랑인가 봐. 돈이 남아돌 땐 라디오 반민특위로. 개념이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온 건가 봐. 네, 그래서 1971년 12월 6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이게 유신으로 가는 모습이죠. 야, 노력하는 집 박수. 유신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야당과 일부 지식인들이 당리 당략을 위해 그리고 언론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 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에 미칠 유해로운 결과를 강조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한다. 되게 박근혜식 화법인데 이거. 이게 총력 안보로 가는 누가 자유의 얘기한 거야? 일부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를 유보하고 이런 말을 한 거야. 이건 근데 굉장히 위헌적 발언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미국을 따랐습니까? 근데 미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는데 박정희가 아무래도 자유라는 말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민주주의만 얘기한 거지. 자유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자유가 돈의 자유로 환원되면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과정이 있었죠. 과정 막 이런 금지요. 금지요? 단계?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저는 좀 이런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약간 보수 쪽의 인사들도 좀 만나고 나름 진보 쪽의 인사들도 만나고 주로는 그 모임이 이제 술 모임인데 그래서 뭐 사실 가리지 않는다고 네, 얘기죠. 술을 먹을 수 있으면 가리지 그냥 않는다. 막 찾아가요 막. 거기 술 먹고 있어. 막. 정말 제가 그거 아세요? 4가지 개콘에 거기서 김준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김준현 정말 술자리가 있어? 그럼 분이 출동해야지. 이러고 제가 가는지 아세요? 네. 오늘은 어떤 술자리가 있나?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 우리가 이렇게 막 종편에 출연하는 우리가 이제 숙골이라고 부르는 이런 보수들, 보수 농객 이런 분들한테도 막 제가 가끔 물어봐요. 뭐냐면 그럼 북한에 핵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뭐 몰락했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핵을 그럼 몰락하는 자위의 방편으로 과정에서 어떡하죠? 몰락하는 그 중에서 그냥 몰락했을까요?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그럼 제2의 제3의 뭐 시나리오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건데 억지력으로서의 핵무장을 지금 용인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 당시
92년인데 72년 요 당시를 좀 보면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또한 이 남북 대화나 이런 것들의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대화하자고 하잖아요. 똑같아. 왜냐면 뭐가 없어 방법이. 왜냐면 국민들의 환심을 살 만한 뭐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유치원생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전쟁 훈련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평도 계셨던 거죠. 네. 근데 전쟁 훈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분이랑 진이랑 싸웠어. 근데 진이 선을 데리고 나를 때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대화를 하재. 그러니까. 화해를 하재. 누가 미쳤다고 화해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분위기 만드는 방법도 지금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당시에 이 박정희가 또 그 정부가 박정희 정권이 그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 이익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신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북한에 위협이 있었던가라는 거에 있어서 또 미 국무부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보고서. 네, 과장됐다. 이거는 자기 안보를 집권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다. 이런 보고서까지 또 만들어서 또 이 미 대사관이 또 국무부에 열심히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정희는 반국을 이용해서 자신의 체제, 유신 체제를 이어가는 과정으로 삼았던 거죠. 금지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남북 대화를 하는 일련의 모습들 속에서 왜 자꾸 남북 대화를 주장했는가? 네, 남북 대화를 주장했는가는 자기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싶었던 것도 한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의 이 위협이라는 속에서 그리고 그걸 강조하면서 내가 이걸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난 노력하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건 누구냐 이런 공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엔 사람들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래도 그 70년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순진했잖아요. 뭐 무지한 건 아니지만 순진했기 때문에 매체를 굉장히 신뢰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인터넷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이래서 아무리 요즘에는 그렇게 떠들어도 진짜 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 얼마나 웃기냐면 이 70년대 이제 8.15 아까 선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자신의 제의를 받아들여라 막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똑같네. 그랬더니 북이 받아들였어. 이후엔. 그럼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왜 그전에는 이런 박정희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이 민주공화당과도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지. 북한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위장공세다. 통일 전선 전술이다. 위장 공세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4 때 발표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전에는 대화 없는 대결이었지만 이제는 대화 있는 대결이야. 우리 남북 관계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서도 자기들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하고 실제 대통령 특사까지 보내서 최고 지도부의 명의에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놓고 국민들 입에는 재갈을 물려. 최고 지도부의 명의 사인 아니지. 상부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이제 그 명을 받들어서 한다는 표현인데,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들한테는 유신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유신을 선포하고 우리가 대화한다고 니들이 감히 까불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국민들 맞아요. 안에서의 통일론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적시하고 탄압하는 분명히 돼버렸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유신 선포가 10월 17일이잖아요. 네. 1972년. 그래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쭈쭈쭈쭈 얘기하면서 개헌안에 대한 반대는 남북 대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이가 압박합니다. 없어. 무슨 비약이야 그게. 네, 요즘에도 보면은 저 이런 거 같아요. 요즘 TV에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되게 어렵게 말을 해요. 이렇게 단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되게 포멀한 단어.
막 이렇게 쓰고 이러는데 북한 쪽에서 성명을 내거나 이러면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꾸러미 터지는 소리를 중단하라. 막 이래. 나는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꾸러미 터지는 소리라고 표현한 게 한 번 나왔어. 나 진짜 정말 옆구리 터지는 줄 알았어. 이것도 그렇고 북핵 관련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뭐 이런 성명 냈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북한이 거기다 대놓고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자격도 없는 나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 막 뭐라고 이번에 막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전쟁이 나면 가장 첫 번째 타격 대상은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입다. 근데 저는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진짜 고무찬양 7조. 북쪽에,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조심하라고 얘기할까봐. 북쪽에 어떤 고구려의 기상,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고구려 기상이 좋다는 건 아니지? 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왜 저돌적인 기상이 왜 좋죠? 왜? 저돌적인. 이 사람 좀 대화 안 통해. 고구려의 기상이 안 좋아. 고려의 기상을 좋아하는구나. 저돌적이고 그렇다. 고려의 기상을 나는 좋아해. 국가보안법이 무섭거든. 고구려의 기상이 국가보안법에 걸리나요? 아니야. 아무 감정 없이 얘기했는데 뭐 걸리겠어. 다 걸릴 수 있어요. 어떤 말도. 구리시가 뭐지? 뭐 이렇게 내거는 슬로건 같은 게 뭐 맞아, 고구려의 기상 기상이야. 뭐 이런 거더라고. 근데 근데 찾으려면 다 찾죠. 이번에도 뭐 이적 표현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압수수색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7.4 남북 공동선언을 갖다 놓고 봐도 이적 표현물에 들어가고. 아유, 그럼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웃긴 뉴스를 봤어요. 개성공단을 이제 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이제 그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이제 북한이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국방연구원인가 뭐 거기 일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위로 올라간 만큼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손해라고. 그러니까 북한 군사력이 위로 올라간 만큼 우리가 치고 올라가려면 하루 정도가 더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라고. 전직 직업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 개소리죠. 그 말이야 뭐야? 한국군은 전부 제주도로 빼놓지 그러세요. 제주도가 수영을 못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한국 국방연구원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연구원이죠? 그러더라고요. 네. YTN에 나온 사람이지? 아니 그냥 저는 인터넷 뉴스로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렇게 뭐 전쟁이 난다고 막 갑자기 밀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1시간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딱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간다 하루가 더 걸린다는 거야. 그런 비밀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하나? 올라가. 아니 그러면 그런 거는 군대를 군사 만나야 기밀 아니야?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쟁을 뭐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 전쟁 뭐 이런 거는 생각하나 봐. 자, 출격이다. 그러니까. 그럼 또 분이 나와서 술을 내려라. 가려면 막 이제 뭐 사료도 먹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손해라고 하나 봐. 아니 난 사실 잠깐 이제 약간 딴소리를 하면은 개성에서 개성과 관련해서 중대 결정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뭘까 했는데 이제 철수는 아니고 하여튼 철수를 해라 이런 거잖아. 철수를 해라 이러고선 지금 실제 폐쇄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데 북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폐쇄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 철수해라 딱 얘기 들으면서는 이게 진짜 자해공갈이구나. 자해공갈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또 뭐였냐면 이게 중대 보도가 아니라 중대 결심을 한 것 같아. 한국 정부가 뭐냐면 서울 코앞에다가 인민군 부대 두 개 사단이라고 그러죠. 예. 2개 사단을 서울 코앞에다가 갖다 놓기로 한국 입장에서 중대 결심을 한 거야.
그래야 이게 빨리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빨리 칠 수 있다는 그 국방연구원 논리에 의한 그건 거야. 야, 나 진짜 그래서 그날 그 연평도에서 유일하게 본 뉴스야. 그게 6시에 통일부에서 중대 결정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갖고 딱 보니까 이거는 북에게 통보하는 중대 결정이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 서울 코앞에다 인민군부대 2개 사단을 다시 배치하겠다는 나름의 중대 결정을 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진짜 그거는 어떻게 됐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자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기본권, 정말 자국민의 생명권과 그렇게 좋아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산권은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금강산 중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라고 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너무나 처절해요. 얘기 들으면. 그 가장들, 사장님들이 졸지의 노숙자가 됐어요. 금강산 관광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원성과 이런 것들을 어쨌든 북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금강산 때도 그랬고 개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사유재산 자체도 다 빼앗긴 거고 대출금만 엄청 남은 거고 막 이런 거잖아. 꿈과 희망이 다 없어진 상태인데 이 책임, 이 원성을 북으로 돌리기 위해서 북이 쫓아낸 것처럼 하는데 이 사람들 짐 싸고 나오면서 방송에다 대고 그런 얘기 하더만. 한국 정부가 결정한 거고 한국 정부가 철수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북이 먹을 거 안 준 적 없다. 이런 얘기를 싸들고 나오면서 방송에다 대고 했다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게 되게 큰 거거든. 사실 몇 조 원이 지금 날아간 거야 삽시간에.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이 창조적 경제를 너무나 미증위의 창조적 경제 아닙니까 지금? 창조적 경제는 이제 우리 말춤만 추면 창조적 경제는 그러니까.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다시 아까 전에 이유락으로 제가 잠깐 돌아가서 이유락 씨가 말년에 그 비리 이런 걸로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그래도 다 밝혀지지도 않았지. 네.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근데 이 사람들의 또 아까 전에 우리 원세훈처럼 얘네들의 특징은 존나 뻔뻔해. 아주 진짜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들이 없고 왜냐면은 근데 나는 이해가 가요. 사람 환경의 동물이잖아. 자기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봐봐. 크게 양심에 걸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비리에 대해서 얘기 잘 하셨냐고 조사 잘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떡을 만드는데 떡고물을 안 흘릴 수가 있나? 허허.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이 떡고물의 유래가 됐다는 유락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은 역사에 남을 사람이야. 떡고물.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제가 굉장히 또 제가 사랑에 마다 않는 우리 하태경 씨가 하태경 씨가 윤진숙 씨한테 윤진숙 너무 원래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윤진숙 씨한테 이제 공격을 한 거야, 심지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해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윤진숙이 하태경한테 글쎄요. 글쎄요. 아니 근데 그 윤진숙 진짜 광어 닮았고. 광어 안 닮았어요. 광어 닮았던데. 아귀 닮았어요. 부산한 사람들이 수산부 장관을 뽑으랬더니 수산물을 왜 뽑아요? 사람들 댓글에 막. 아니, 저는 뭐 외모 비하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래. 너무 근데 무책임하고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빽이 있으면 저렇게 무성의한 청문회 저렇게 우리나라 영해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되게 신기하지. 그런 분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는 거야. 나도 시켜주면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웃겼던 게 이거야. 하태경 씨가 부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부산항 개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윤진숙. 부산 북항 재개발인가? 공부해 놓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근데 이분 되게 솔직해, 그치? 큰일 났다. 하태경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 해양 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윤진숙, 해양? 이게 대답이야.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정말 7살의 천진난만한 마인드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이 윤 장관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장관 앉혀놓고 장관들을 오래오래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쓰시겠다는 임명권자의 이 마인드야말로 정말 느긋하고 천진난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자꾸 대들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예. 저기 A4 용지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A4 용지 같은 사람들만 쓰는 건가? 어? 순백이? 이유락 씨가 그래도 신임이 높았나 봐 그때. 그죠? 그렇죠. 청산가리까지 들고선 갈 정도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 폭발이었다고 그 보수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청산가리 건으로. 근데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진짜 가져갔을 수도 있겠죠. 가져갔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사실은 북에서 이제 남쪽에서 사실 접시회담에서까지 소통이 된 밀사잖아. 대통령 특사를 박정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황태성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물밑 접촉이 다 있었던 건데 그럴 리도 없는데 오버한 거지. 나는 만약에 만일의 사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정신이 좀 나가고 막 이럴 때까지도 되게 구차한 삶을 이어갈 사람들이지 이 정도의 이런 걸로 갔다가 청산가를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쇼맨십. 김관집이 좋아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유락 씨는 나중에 중풍과 뭐 막 이런 걸로 되게 고생하실 때까지도 열심히 살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영구한 집권을 위해서 이 남북 대화를 이용했다라는 거, 통일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그 다음인 73년도에 6.23 선언을 발표를 해요. 칠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뭐냐면 두 개의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자라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유엔에 한국에 남북이 동시 가입하자 이런 건데 사실 이 6.23 선언도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 아래에 해왔던 거다라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정말 더 몰릴 경우에 있잖아요. 남북 대화로 해서 자신의 어떤 민심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만회해 보려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5월 7일 날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저는 요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연속해서 계속 그 소위 말한 진보 진영의 활동가들 집을 털고 있는 이 작태를 보건대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한미 정상회담 가서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이 깜놀랄 것들을 주려고 하는지, 응?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조율이 되면서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을 시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시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정말 지지 이행할까? 난 한국에서는 6.15 공동선언이나 14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그 공동선언들을 내놓고선도 이행을 하지 못했던 게 그때 당시에도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통일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 버티고 고집부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얼마 전에 왔잖아요. 미 국무부 장관이 네네. 오면서 이 남북 대화,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근데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 후에 북미 대화 하겠다라는 절차도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갔어요.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할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화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대화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남북 대화가 잘 될 리는 없죠. 그래서 사실 순조롭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화제의 본질이라든지 만약에 대화가 실제 뭐 초보적 단계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도 학습 효과가 있거든. 그냥 대화한다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거다. 최고 지도자가 서명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곳이 아니다. 남쪽에서.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을
이에요. 명확한 담보가 없이는. 네, 정확하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하고자 한다면 네. 신뢰의 기초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6.15 14선언입니다. 그 6.15 14선언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한 것도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6.15 14선언에 기초한 신뢰를 가지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북의 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봐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와 북한이 함께 남북 대화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우린 이건 박근혜 정부가 무엇 하든 간에 환영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박근혜 정부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지라는 게. 정말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박근혜 정부가 신뢰를 강조하고 또 남북 대화를 강조하고 또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전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성공단 관련해서의 대화 제의 이 문제도 결국은 비방의 문제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합의는 왜 안 지키냐라는 거죠. 왜 북한에게 이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도 하지만 이 지경까지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지켜졌던 잘 지켜진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만 이 개성공단이 폐쇄로까지 가게 된 기본은 남북 간이 서로 신뢰를 하려면 비방 중상하지 말아야죠. 이게 남북 대화의 기본인 건데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대화가 될 리가 없고 대화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만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래 하나 아주 큰 꿈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여튼 뭐 걱정이에요. 대화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진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딱 보이는 거는 박정희, 이후락 정도 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거든. 이 박근혜 씨가 도대체 누구를 보내겠어요. 어쨌든 또 박정희에게 이후락 같은 사람 보낼 거 아니에요. 이후락이 진짜 맹충성을 한 사람이잖아요. 김대중 납치 사건의 주범이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떡을 뭐 하는데 만드는데 떡고물이 떨어지죠. 수 있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떡고물이 그때 당시 194억이었대요. 70년대 194억. 약 2조 원. 그리고 실제 이제 뭐 박정희 정권의 뭐 스위스 계좌 관리라든지 이런 걸 했다라고 이 사람은 계속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고 엄청난 떡고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후락 집에 와고 돈 봉투를 주고 막 이래서 받고선 돈 봉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부인이 이렇게 받아서 이제 소파 의자 밑에 찔러 넣었던 거 이런 것도 식모들이 주스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어있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락 아들이 꼬맹이들 막 돈 세는 데 가고 돈 세는 건 이렇게 세는 거야. 1억, 2억, 3억 이러고서 셌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인물이거든. 정말 어울려. 떡과 떡고물의 관계여야지 가능하거든. 근데 보니까 딱 박정희, 이후락 이 멤버일 수는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윤진숙, 박근혜, 남재준 다 그 그림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나오는 건 딱 이건 것 같은 거야. 회담해, 그 다음에 유신해. 국민들 잡아넣어. 예비 검색해 빨리.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빨리 해. 한미 정상회담 하고선 그때 2008년처럼 막 광우병 딱 허가 딱 합의해주고 왔는데 촛불 다 들고 이 망나니 새끼들이 막 광화문에 막 펼치고 이러면 끝장나니까 예비 검색해. 꼼짝 못하게 해. 뭐 이런 거죠.
이게 걱정이다. 내 아버지의 역사를 보면서 뭐 같은 길을 갈 건지 다른 길을 갈 건지 뭐 조합해서 잘 하실 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는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은 결론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남북 사이에는 전면적 대화 아니고서는 전쟁 말고 길이 없어요. 근데 대화를 선택했는데 그런 정도의 꼼수나 이런 걸 가지고선 하는 걸로는 차라리 대화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 박근혜 정부가 뭐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뢰 플러스를 정확하게 하겠다. 6.15 14의 기초에서 이 얘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면 남북 대화의 평화가 열리겠다. 그럼 개성공단의 시름을 앓고 계시는 여러 관계자들에 대한 기쁨의 소식도 들릴 수도 있고 금강산 중단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한테 희망의 새싹을 다시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려주잖아. 세계 정세와 한반도 평화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를. 어제 인터넷을 보는데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일배를 직원으로 고용하겠다. 그래서 봤더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막 일도 엄청 막 박정희 시대처럼 막 정말 막 16시간 막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서 공장에다가 딱 박정희 사진하고 전두환 사진을 걸어놓고 니네가 산업이 없군이다.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일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들을 쓰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에서 실패했던 그 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노동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베에서. 일할 수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노동절이냐. TV조선에서도 그랬어요. TV조선에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 일할 수 있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알바비. 불행해. 일 못해서 불행해 미쳐버리겠네. 아유 불행해라. 아이고. 맨날 술 처먹으니까 아주 힘이 들어 죽겠어. 나는 오늘 쉬는데. 오늘 쉬어서 여기 나왔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머니 오늘 되게 특이하게 오늘도 일하냐 노동절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늘 엄청 불규칙한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 그것만 지키긴 좀 그렇죠. 며느리가 일주일 넘게 지금 가출했다가 들어오고서는 바로 또 나가니까. 오늘 뭐 지금 시기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필요한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정말 청와대에서 우리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을 정도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해드렸으니까 소스를 드린 거죠. 소스를 청와대 드렸으니까. 이름으로 농협 352-0399 그걸로 좀 입금해 주시면. 이런 거는 좀 돈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알아서 넣으시겠지. 떡고물 중에 한 먼지만큼 보내주시면 아까 떡고물 영상도 194억 원이었으니까 영화도 만들어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주 가까이 족보상에서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행운이에요. 행복해 죽겠네. 위인전 여러 개 뒤질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만 알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부전 여전이란 소리를 안 들으면 됩니다. 네, 그것과 그렇죠. 철저히 결별하면 성공한 대통령,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 되고도 남습니다. 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세요. 간절히 기원합니다. 투더코어. 조선일보서 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